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민권자인 남가주 주민이 얼굴을 가리고 자신들의 신분도 제시하지 않은 이민 단속 작전에서 체포됐습니다. 영장도 없이 무작위로 일단 체포부터 하고 본다는 최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미국의 운이 다했다. 미네소타 정치인 암살 사건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네소타주 의원 살해 사건 용의자의 신원과 동기는 밝혀졌고 당국은 용의자 체포에 $50,000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의사당도 의원들에 대한 위협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었고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는 퍼레이드 전의 논란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연설 중 가장 짧았고 정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동안 미 전국에서는 퍼레이드보다 수십 배 많은 군중이 No Kings 반 트럼프 시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은 현재는 두 나라에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문가들은 5가지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는 G7 정상회담이 이스라엘 이란 사태로 당초 의제에서 크게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 오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하려고 했냐면 미네소타, 미국의 운은 다했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가장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게 미국이고 미국에서 한인들도 그렇고 요즘은 다른 인종들도 보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체포된 사람 남가주 케이스를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아직도 연락이 닿질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세계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네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부터 보여드릴까요? 32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32살의 아이들의 아버지고요. 시민권자입니다. 아이들 얼굴은 가렸죠. KTLA, 로스앤젤레스 지역이기 때문에 KTLA에서 이 사진을 쓰고 가장 많이 KTLA가 보도를 했습니다. 6월 12일에 몬테벨로에 있는 왜 자동차 견인 차량 사업을 하는 그 업소에 본인들이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이렇게 사람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바로 이 32살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가요? 어쨌든 그분입니다. 이름 나올 겁니다. 하비에르 라미네즈라는 32살의 분이 잡혀가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시민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당뇨병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 지금 패스포트가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 이제 잠깐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한 채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몬테벨로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던 연방 요원인데 이 업체에서 얘기하기를 본인들이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복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복면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가족들이 12일인데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왜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잘 들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리고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란 색깔 표시가 돼서 제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요. 가족들이 12일에 체포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는 이건 무슨 일이지 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감시 카메라 영상에 그대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KTLA가 보도를 했는데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을 땅에 눕히고 체포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시민권자인데 체포됐다가 그 사람은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는데 언론과 인터뷰할 때도 너무 겁나니까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연방 상원의원도 뭐 내동댕이 쳐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서 풀려난 한 사람은 나를 우선 문 쪽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내 손을 뒤로 돌리게 하고 나는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해도 똑같이 좀 전에 그 하비에르 스처럼 체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비에르 라미네즈의 사촌인 네칸테라는 분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설명들을 하는데 왜 이민 단속을 한다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비디오에 보면은요, 저는 여러분들께 전부를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여자분인 것 같아요. 젊은 여자분인데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정을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들은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손에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냥 모두 다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칸테라는 이제 지금 행방이 묘연한 이분의 사촌이 미국 시민권자고 두 자녀의 어린 자녀 좀 전에 보셨죠? 싱글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시민권자다. 풀려나신 분도 마찬가지로 범죄 기록도 없는 그런 분인데 영상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체포되는 그 tow 장면. trucking business in Montebello, where several guys work as mechanics and various related jobs. We see they don't come with the warrant. They don't have any document. This woman says they took her 32-year-old cousin Javier Ramirez, I'm diabetic! a father of two and a U.S. citizen, a hard worker with no criminal record according to the 네, family. 이제 제가 말씀드린 범죄 기록도 없고 한 그런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이어비리, 나 당뇨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패스포트가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하는데도 수갑이 채워졌고 그리고 연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라미네즈의 위치를 휴대폰 이런 것을 서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신호가 결국은 끊겼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 이후로 이 라미네즈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는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맞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전부 연락을 했겠죠. 이 견인 차량 이 몬테벨로에 있는 이 회사에서도 일부는 국경 순찰 때 보드 페트롤 마크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긴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투표를 했지만 이런 일을 겪기 위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누구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뭐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겠죠. 그분이네요. 체포됐다가 시민권자임이 밝혀져서 풀려난 남성이 얘기를 했고, 그럼 이 두 아이의 싱글 파더인데 이분은 지금 어디에 돼 있는 거냐고 해서 이분이 얘기를 석방된 분이 얘기하시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지 된다. 당뇨병 환자고 패스포트도 여기 주머니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체포가 돼서 지금 오늘 15일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maybe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행방이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분이 지금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를 가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지 된다는 게 범죄자들 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얘기했었던 여자분이 있잖아요.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그 여자분이 이게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지역사회 전체를 데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KTLA가 국토안보부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 하비에르 라미네즈라는 분이 왜 구금이 됐는지 범죄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왜 수배된 인물이라서 데리고 가고 또 한 사람의 시민권자는 풀어줬는데 이 사람은 풀어주지 않는 것인지 그 KTLA의 물음에 대해서 국토안보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잡혀갈 때에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잡혀갈 때에 이 아버지의 얼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은 싱글 파더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해병대가 주말에 로스앤젤레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한 사람을 구금을 했어요. 해병대가 한 사람을 구금을 했는데 이 구금한 이분도 뭐 군인이라고 하던데요. 뭐 예비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또 주말에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 가정에서 임신 9개월 된 그 가정을 습격하는데 이제 거기에 갔다. 뭐 아무도 결국은 뭐 체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어제 마음 무거운 상태에서 군사 퍼레이드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냥 저의 짐작이에요. 결국은 이제 농장이라든가 호텔, 식당 급습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트럼프 오가니제이션도 와이너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클럽의 직원들도 지금은 이제 불법 체류자를 더 이상 쓸 수 없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지금 트럼프 그 회사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CBS와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 사람 54%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찬성을 하고 46%가 반대라니까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10%까지는 아니네요. 8%포인트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민에 대한 정책이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2%고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범죄자를 우선으로 해서 추방을 하고 있어 53%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예전 같으면은 글쎄요, 이 트럼프 한 사람만이라도 영주권자라든가 시민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엄마도 없는데 이렇게 잡혀간다던가 이런 일들은 좀 많은 분들께서 내일이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자, 이것은 미주리주의 주지사가 미주리주는 아직까지 뭐 로스앤젤레스처럼 그렇게 엄청난 시위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지사가 방위군을 배치를 했어요. 주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마이크 키오 공화당의 주지사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예방을 하는 거다. 로스앤젤레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주리주라 할지라도 캔사스 시티 같은 데는 또 이제 민주당이나 도시니까 이런 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캔사스 시티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건 또 이렇습니다. 아니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막 위험을 조장을 하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시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절차에 따라서 듀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민법을 집행하기를 원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언제 미주리주에서 네오나치들이 미주리 도시를 막 행진을 하고 할 때 비상사태를 선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행동이 주정부까지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도발이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두고 미주리주의 공화당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려는 걸 누가 막느냐. 그냥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을 배치했을 뿐이다. 마크 알포드 하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죠.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뭐 뽑은 적이 없고 지난번에 2번의 선거에서는 전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긴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미주리주는 공화당이 뭐 상원, 하원, 주지사를 전부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공화당주가
민주당주보다는 민주당주는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더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뭐 공화당주는 법과 질서를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갈려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주리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텍사스주는 뭐 미리 뭐 지금 한 5천 명 정도 주 방위군을 배치시켰다고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가 2,000명, 2,000명, 4,000명의 해병대원 700명인데 지금 텍사스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많습니다. 방위군이 1,000명이 많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저는요 지금 참 이상하거든요. 방송을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스트리밍이 괜찮은 것 같은데 스트리밍 하는데 노란색 표시가 열리면서 원활한 스트리밍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동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않아 시청자가 버퍼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뭐 위젯을 열라는데 이거 열면 방송이 끊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못 열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댓글창에 써주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데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면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지만 위젯 열기라는 것을 해서 뭔가 하라는 대로 해볼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별 불편함이 없으시면 제가 저 노란색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답변을 해주세요. 박준호 선생님, 좀 전에 댓글을 다셨는데, 뭐, 방송 불편하세요? 아니세요? 눈물 났네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올여름 의식주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미국 국민은 후회하게 될 듯요. 잠깐씩 멈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제가 위젯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하죠. 제가 이 위젯을 열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대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열 수가 없으면 다시 끝나고 나서 아유 그 사이에 이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니까요. 여러분께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괜찮아질 겁니다. 소리는 잘 들리는데 화면이 풀어진다고 하는데 서울은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고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무슨 상황이 있었는가 봐요. 연결 상태 우수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 상태 우수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모험을 하느니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내용입니다. 이 미네소타에서 미국에 운이 닿았다.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애틀랜틱의 기고문을 자주 쓰시고요. 이분은 미국 분은 아니세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그 런던의 국제정치학 부교수고 뭐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강한 수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드는가 그분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2023년도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적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폭력을 조장한 이후에 이분이 그런 글을 썼다고 하네요. 세계 정치적인 폭력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로서 트럼프 시대와 이후 미국에서 고위 인사 암살이 지금까지 드물었던 것은 단순한 행운 때문이었다. 결국 모든 행운은 끝났다. 미니아폴리스 교회의 평온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사건 속보부터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었죠. 이 두 분이었는데 확실히 원활해졌네요. 이 사진 들어오는 것도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몇 분 동안 불편하셨던 여러분. 왼편에 계시는 분이 주 하원 의장을 올해 초에까지 했고 미네소타주에서 20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오른편에 계시는 분은 주 상원 의원입니다. 현직 하원 의원 여자분이 남자분이 현직 주 상원 의원이었는데 먼저 오른편에 계시는 주 상원 의원 집에 용의자가 신원도 다 밝혀졌어요. 용의자가 가서 집 근처에서 와이프와 함께 총을 맞아서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지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편에 계시는 분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결국은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숨졌는데 57살에 이제 용의자를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어요. 연방수사국이 FBI가 57세예요. 5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조금 작게 해볼까요? 제가 그쪽에서 발행되는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이라는 신문인데요. 누가 이 용의자인가, 용의자의 신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당시의 차림이랍니다.
백팩도 좀 검은 색깔이 있고요. 다크 컬러된 긴 이런 옷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대로, 그리고 그 바지는 조금 연한 색깔의 바지를 입고 있고, 여기에 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현상금 그냥 911으로 하셔도 됩니다. 벤스 루터 볼터라는 사람이에요. 미니아폴리스에서 남서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그린 아일,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을 총을 쏘고 경찰과 딱 맞닥뜨리고 나서 이제 뛰어서 도망간 거죠. 경찰차 비슷한 차를 타고 있었고, 경찰처럼 행세를 했고, 경찰 배지,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경찰로 가장을 해서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 사진이에요. 얼굴을 보자면 이름이 벤스, first name 벤스 볼터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중동에서도 일을 했어요. 보안 관련. 그리고 지금도 보안 관련 회사에서 아마 관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미니아폴리스에서 뭐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누구 친구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뭐 룸메이트도 하고 한데, 물론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에게 그 사건이 있었던 어제 아침에 문자를 보냈답니다. 미네소타 트리뷴 보도인데, 난 잠시 사라질 거니까,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알려주고 싶어서 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룸메이트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데이비 칼슨이라고 아주 평생 동안 베스트 프렌이었대요. 이 용의자가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안에서 무슨 뭐 일종의 본인의 마음을 쓴 성명서 같은 것이 발표가 됐고, 뭐 이 리스트가 70명이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주 의원 이름도 들어있고, 낙태에 반대한 사람들 이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낙태 지지한 사람, 낙태 반대가 아니라 이건 지지한 사람들 이름도 들어있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암살이다. 물론 한두 가지가 이유겠어요. 정신적으로도 안정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에 지금 현재의 미네소타의 주지사가 팀 월스죠. 팀 월스가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 No Kings라는 이런 뭐 전단지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혼해서 5명의 자녀가 있고, 본인은 뭐 링크드인 이런데 자신이 자신을 소개를 한 거 보면은 장의사에서도 일을 했고 식품 공급 업체에서 일했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경찰이 결국은 이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상원 의원 집과 하원 의원 집에. 해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고, 뭐 수사하던 도중에 저지는 했습니다. 저지는 했지만 체포를 하지 못했죠. 여기서 경찰이 저지하지 못했으면은 다른 공직자 집에 가서 또 그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세계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너무나 요주의가 된 이 인물입니다. 옆모습이에요. 이제 일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보안, 안보에 관한 그런 그 일을 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교수가 한 얘기가, 미국의 운은 이제 다했다는 건데, 미국의 운이 다한 것을 이제 3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좀 전에는 맨 앞에는 여러분들께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패스포트를 지금 주머니 뒤에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가 이제 쓴 글을, 제가 애틀란틱에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적에 대해서 마치 공격을 하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그런 폭력 같은 것을 조장하는 일종의 소셜 미디어에 많이 썼잖아요. 그게 2023년이 무슨 일이냐면 선거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여러 가지 일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라든가 재판관의 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막 그 뭐 정치인들도 막 뭐 비난을 마구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누군가가 그럴 때 이분의 얘기는 그러면 뭔가가 정신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그런 말을 계속하면 내가 저 사람 팬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게 옳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적대감을 부추겼고 정치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특히 암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3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총기가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3억 4천 정보다도 많아요. 4억 정도 넘을 거예요. 거기에 정치 체제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그 잠재적인 그런 그 뭐 외로운 늑대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런 집단 구성원은 언제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이런 폭력적인 정치적인 폭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폭력의 위험을 높이거나 폭력의 위험을 낮추는 요인을 이해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완전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는 왜 이 사람이 미국의 우는 끝났다. 미니아폴리스 교회의 평온한 지역에서 트윈시티하고 어디하고 해서 였었잖아요. 미국에는 3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답니다. 치명적인 무기를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것. 2번째, 정치적인 반대자를 의견이 다른 같은 국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랑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면 반역자야, 적이야 이런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3번째가 아주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의 폭력적인 선동. 이 3가지 사회적인 독소가 지금 미국에 딱 결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표적이 될지 언제 공격이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정치적 폭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많은 범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비유를 하네요. 기후변화가 특정한 허리케인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특정한 폭력 사건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의 발언 사이에 직접적인 암살 사건 연결고리를 딱 찾을 수는 없지만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인도 많아질 수 있다, 가능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동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3번째죠. 무기가 많다가 1번째고 2번째는 정치적인 양극화, 3번째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선동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1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예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지의 자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합참의장이던 마크 밀리를 뭐 살해해야지 된다 공공연하게 얘기한 적도 있고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게 결국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해서 그때도 바로 직전에 내셔널몰에서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나도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 저걸 막아라. 그래서 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절정을 이뤘죠. 그 이후에는 지금 요즘에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해서 인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뉴섬을 뉴스컴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일상화가 되면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이 약하고 아픈 사람들은 나에게 명령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임기 초기네요, 거의. 열성적인 지지자 세자르 사요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주 그 트윗 같은 것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표적으로 한 사람에게 파이프 폭탄 16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요크라는 사람이 너무나 그 폭탄을 조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어요. 이때는 이제 임기 거의 말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뭐 본인도 애매하게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애매하게 하다가 미시건주를 해방시켜야지 된다. 미시건주에서 미시건의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죠.
굉장히 강하게 이걸 단속을 했습니다. 마스크도 써야지 된다. 문 닫아라. 이렇게 하니까 미시건을 해방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13일 뒤에 무장 시위대가 미시건주 의사당에 진입을 했어요. 그때 의사당 2층에 막 장총을 가지고, 그 미시건주는 그게 합법입니다. 그 당시에 막 장총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레첸 위트머를 납치하려고 하고 막 우익이 그렇게 납치하려고 했었던 그 용의자들은 나중에 체포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그 사람들을 사면할까 말까 이런 것을 살짝 띄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면은 사면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 사면을 하겠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도 다 사면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반대자를 공격을 한다면, 이 정신이 약하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교수가 지적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사면권 잘못 썼다. 아들 임기 마지막에 아들에 대해서 다 사면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때 사면하지 않았으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남아나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에 아들 사면 없다라고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잘못했다 바이든.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을 공격하고 정치인을 살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사면을 한다는 그 사면권, 이 사면권 남용이 더 심하냐, 저 사면권 남용이, 두 가지 다 나쁘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한 거죠. 그러나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양극화됐고 격렬한 의견 불일치가 있고 극단주의로 분열돼서 살아가는 사회인데, 게다 대고 너무 물건이래요. 제가 총이 싸요. 대량 살상 무기까지도,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쓰는 것까지도 구입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뭐를 붙이고 개조를 하고 해서 살상 무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 살상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싯돌 그 상자 속에 완전히 그 선동적인 말을 그냥 들이민다는 거죠. 치명적인, 그렇게 될 경우 부싯돌에 막 뭐를 붙이면은 그 대화재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더 많은 불길이 닥칠 겁니다. 미네소타에서의 암살과 같은 비국적인 정치적 폭력 행위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놀란 척할 수는 없다.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값싼, 인구보다도 많은, 총이 있고, 저렇게까지 상대를 같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으로 몰아넣고, 게다 대고 공인들이 너무 선동적인 그런 말들을 하니까 너 쟤 좀 때려. 내가 재판 비용은 다 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운은 다 있다. 제목이 그거잖아요. In Minnesota에서 미국의 luck run out. 자, 이런 뉴스가 오늘 저에게는 제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에는 회사에서나 이웃과 너무나 어떠한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행위라든가 상식선에서 이건 상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유롭게 저 사람의 정치 성향을 먼저 따진다든가 이런 것 없이 대화를 나누고 했잖아요. 집에 만약에 예를 들어 플러머가 왔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어떤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할 때 살짝 서로 터치를 하면서, 그리고 그럴 때 만약에 의견이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의견 숨겨주고 동조하는 척도 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표현의 자유가 저절로 지금 없어지고 있는 미국인 겁니다. 이분은 아예 결국은 미국은 이제 운이 다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뉴스가 하도 너무 다가와서, 물론 맨 앞에 전해드린 그 현실적인 뉴스도 그렇지만 해서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그냥 뉴스를 터치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군사 퍼레이드와 또 이 군사 퍼레이드와 이민 단속 등에 대해서 트럼프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1월 20일에
취임을 한 이후에 해온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시위들이 있었지만 군사 퍼레이드부터 말씀드릴까요? 군사 퍼레이드가 어떤 분, 제가 어떤 분이든가요? 어떤 분께서 맨 앞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미리 3시간 동안 그 군사 퍼레이드를 중계하는 걸 어디서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요. 공부도 하시고. 강앵커가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비판을 할까 봐 내가 먼저 말한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써주셨거든요. 저 비판 안 해요, 오늘. 물론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건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근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저는 어제처럼 연설하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이 또 뱅글뱅글 무지개가 돌아가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 연설이 1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10분 동안 이거 뭔가요? 깜짝이야. 10분 동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닌가요? 근데 어제는 딱 1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정도밖에 안 했고, 그 연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제 군사 퍼레이드의 중요한 게 250주년 미군의 이제 미군 창설, 육군 창설 250주년이잖아요. 이 사진이 이상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안 보여도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떻게 되겠죠? 설마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됐어요. 야, 정말 이 생방송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네요. 근데요, 원래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생방송 하다가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거 안 틀래요.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못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전부 군에 대해서만 연설을 했어요. 군에 대해서만 연설을 하고, 그리고 절대로 정치적인 연설을 하지 않고,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웨스트 포인트에서, 그리고 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 그 기지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연설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민주당 비난하고 로스앤젤레스 비난하고, 전혀 어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딱 10분 연설. 그래서 저는 좋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선생님. 어제는. 그런데 기운도 없어 보였고 별로 막 흥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관중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들고요. 우리 군인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길 겁니다 하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퍼레이드에 수천 명의 군인들이 나왔잖아요. 뭐 수십 대의 무슨 뭐 군용 차량이라든가 행진 밴드라든가 낙하산병이라든가 또 뭐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 이번에는 참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가? 어제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참 요즘은 아무래도 말만 해야지 되겠네요. 좀 연결 상태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가 빈 좌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가 막 육군 기를 들고 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일부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들은 이 행사가 너무나 값비싼 허영의 산물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금 최소 2,5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정치인들도 별로 나가지 않았고, 그렇지만 군인들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내가 뭐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가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너무, 이런 일이라는 게 가장 최근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잠깐 퍼레이드한 그것이었는데, 이 군인은요, 이번 퍼레이드는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군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91년도였어요. 그때가 걸프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을 해서 잠깐 퍼레이드를 했었던 때가, 그때 한 2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저도 끝까지 또 멈추지를 않아요. 한번 해보죠. 자, 어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자리가 많이 비어서 maybe 1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신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리 빈 것도 그래요. 부분적으로는 어제 일기예보가 아주 뭐 폭우가 올 것이다 하고 나빴잖아요. 비가 내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화면으로 보기에 큰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인지 뭐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이런 건 말씀드리고요.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거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붙네요. 잘 붙고 있네요. 자, 이분이 보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건 아마도 저렇게 후줄근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을걸? 오와 열을 아주 칼각에 맞추고, 어제 그러진 않았어요. 좀 느슨했어요. 칼각에 맞추고 장엄하고 위압적이고 엄숙한 아주 카리스마 같은 이벤트를 원했을걸?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변해가던데, 역시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 퍼레이드가 폼은 났지. 워싱턴에서는 그저 후줄근한 그런 군인들이 흐느적거리며 권태에 찌든 표정으로 마지못해 걷는 듯 보이던데, 기획한 사람, 연출자, 진행한 사람 다 그 해고된다의 한 표.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인 건 내년부터는 하자고 안 하자고 하지 않을까? 아니지. 러시아나 뭐 중국식 그 스텝까지 도입하라고 더 들볶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이래저래 끔찍하다라고 제이슨 5708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어제 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북한의 열병식이나 러시아, 중국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쿠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뭐라고 하나, 너무 느슨했어요. 마치 무슨 뭐 YMCA 같은 데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절도 있게 하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절도라는 단어도 딱 와닿지 않는 그런 정도 어제 그랬고요. 그에 비해서 이 노킹 시위는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대단했습니다. 노킹 시위가 가장 컸었던 때는 당연히 지금 이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로스앤젤레스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애틀이라든가 또 텍사스에서도 휴스턴 같은 대도시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킹이 아니다. 무슨 생일에 퍼레이드를 해. 근데 생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창설 250주년에 맞춰서 생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연히 겹친 것은 맞아요. 우연히 겹친 건 맞는데 어제 필라델피아에서도 뭐 미시건주에서도 대체적으로 주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슨 뭐 노조 지도자들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체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그런 No King in America 시위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필라델피아에서 61살의 간호사 카렌 반 트리에스터, 이분은 AP통신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느껴서 내가 여기에 나왔는데 내가 공중보건 거기에 인력을 줄인 거, 이게 특히 내가 시위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군중이 제일 많이 모였고요.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민권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얼굴 딱 내놓고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시위들을 하는 거죠. 이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됐다. 지금 이민 그 당국이 사람들을 단속하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 가혹하다가 아니라 악하다. 가혹한 게 아니라 악하다. 악한 것의 절정은 가족들을 갈라놓는 거다. 아까 앞서 나 당뇨예요. 주머니 뒤에 패스포트 있어요. 여권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 둘이 있어요. 뭐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잡아가잖아요. 가족을 갈라놓으면 안 된다. 일부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으니까 주최 측에서는 뭐 수백만 명이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약간 폭력 사태도 있었고요.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텍사스 의사당도 잠시 이 의원들에 대한 어떤 협박 같은 것이 있어서 어제 좀 대피가 내려졌답니다. 그게 바로 미네소타주에서 주의원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좀 시간이 몇 시간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체포됐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또 어딘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버지니아주에서도 한 사람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 많잖아요, 미국에서. 그 시위대를 향해서 딱 자동차를 돌진을 해가지고 21살의 남자가 고의로 이 SUV를 군중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포됐거든요. 21살의 젊은 용의자입니다. 경찰이 뭐 4명이 다쳤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도 한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 주신 분의 의견이 어디 갔을까요? 그분의 의견이, 제가 읽어드려야지 되겠네요. 해놨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키워야 돼요. 제이미라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동네 희한한 풍경을 봤습니다. 쇼핑몰 밖 차도 길게 줄에 선 시위대를 만났는데 새 블럭은 좋게 늘어섰다고 하는데 한 500명은 넘는 것 같았어요. 노 나치, 노 킹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차들은 시위대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고 창문 열고 손을 흔들어서 아주 막 신나게 몸을 흔드는 시위대도 있었다고 하고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 월마트가 스폰서라고 하네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전부 백인들이었어요. 흑인도 히스패닉도 아닌 순수 백인들도 이렇게 노 킹스 시위에서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월마트 스폰서라고 하네요. 월마트라기보단 월마트의 한 그 상속녀, 월마트의 아들의 미망인이 이 노 킹스 데이에 이제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뉴욕타임스의 전면 광고도 하고 한 뭐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타냐후가 도대체 선거철만 되면 본인 재신임 시기만 되면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라고 클린 핸즈라는 분이 써주셨어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이런 얘기요. 프랑스 혁명기념일 열병식 멋있어요. 어제 열병식은 좀 뭐지 싶던데요. 달시 미스터라는 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열병식 자체는 별로였어요. 별로였고요. 자, 여러 가지 의견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라크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몇 가지, 대여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 그 시나리오 전에 우리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려면은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지 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이라크를 공격을 했었고 지난 그 주말에 이유는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이 이제는 곧 핵무기를 거의 다 만들 시점이 와서 지금 아니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생존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원래로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미국과 이란이 계속 핵 협상을 하니까 이거 망치게 해야지 되겠다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란은 핵시설을 계속 공격을 했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표적으로 합니다. 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먼트 타워가 전체로 막 잔해가 돼버리기도 했고 저런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여기에서 좋은 옵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스라엘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문을 보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아니네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부비서실장이요. 지금 러시아와 뭐 탈출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를 뭐 여차하면은 러시아로 보낸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본인이 여차하면 본인과 본인 가족이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계획을 러시아와 그 회담 중이다. 부비서실장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안경 쓰고 맨 앞에가 그 최고 지도자 알리 그 하메네이잖아요. 이란의 그 사람의 부비서실장이 그런다.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고 하는 얘기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저렇게 약화되고 있어. 우리가 공격을 해서 조금 있으면 스물스물 그냥 가라앉고 말 거야. 이런 것을 뭐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란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옵션이 없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폐쇄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미국, 영국 이런 그 나라의 중동에 있는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그게 타격인가?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지 돼. 아니야 라고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가도 지금 파벌 싸움을 합니다. 터커 칼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린지 그레이엄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영국의 제트기들은 지금 중동으로 떠났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란은 곧 뭐 불타버릴 거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불타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시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됐지만 아직까지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 공격을 해서 이렇게 그 이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연가스 정류소에 불이 조금 보이네요. 불이 났대요. 일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동에서 무슨 일 할 때는 항상 그 뒤에 원유값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은 두 나라에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문가들이 한 5가지 정도로 봅니다. 이제 첫 번째, 미국이 말려들 수 있다. 미국은 부인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보다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표적이 된다면 뭐 이라크 특수부대 캠프, 걸프 지역에 군사기지가 많잖아요. 아니면 외교 공관도 있고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란에 뭐 예를 들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 뭐 이라크에서 이란을 지원하는 민병대는 뭐 여전하고 뭐 후티 반군 중에서도 살아있는 그런 힘들이 있고 해서 만약에 미국 시민이요. 뭐 텔라비브라든가 이스라엘에 다른 곳에서 숨지면 어떡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나는 평화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이 숨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국이 표적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계속 막 이란을 자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그러면 확전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걸프 국가들도 말려들 수 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아주 방어가 튼튼한 군사, 기타 표적을 공격하지 못한다면 무기도 달리고 그러면 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다른 그동안 우리들에게 좀 나쁘게 굴었어? 이스라엘에 조금 가깝게 가려고 했어? 그런 국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걸프 국가들이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프 국가들도 이란과 사이가 나빴던 미국에 뭐를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미국도 군기지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의 핵 능력을 또 파괴하지 못한다면 이런 케이스도 있죠. 이란의 핵시설이 너무 깊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잘 보호가 돼 있어서. 그리고 새로 등장한 군 지도자들 사령관 적어도 4명이 지금 암살이죠. 그것도 일종의 숨졌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빈자리로 둡니까? 아니죠. 새로 이미 들어갔거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의 지도자들보다 더 강경이고 신중하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 추가 공격을 할 빌미를 잡게 되고 이건 계속 보복과 또 보복하는 악순환이죠. 우리가 이런 걸 잔디깎기라고 하죠. 잔디는 깎으면 또 자라고 깎으면 또 자라니까 그런 잔디깎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요. 미국이 말려들고 걸프 국가가 말려들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이 글로벌 경제로 오는 거죠. 오일값 이미 이제 올랐지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멘의 후티 세력이 홍해에서 또 지난번처럼 선박 뭔가를 강화한다. 후티가요, 지금 이란의 마지막 남은 대리전 동맹 그 그룹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아주 막 강하게 뭔가를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국가들이 뭐 이미 인플레이션 있는데 인플레이션 게다가 되고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시작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서 막 5일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중동은 아니면서 5일을 갖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돈을 벌겠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돈을 벌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가깝겠습니까? 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세계가 연결돼서 흘러가는 거죠.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만약에 권력 공백이 생긴다면 이것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무너져야지 돼 하지만 우리가 전에 그 사담 후세인 무너졌을 때 리비아의 카다피 무너졌을 때 안 봤어요? 봤잖아요. 물론 일단은 무슨 카다피가 무너진 그 리비아 자체의 문제지만 그게 결국은 중동으로 가서 세계로 다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매력적이겠죠. 천하의 숙적인 이란이 없어지면은. 근데 항상 권력 공백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라크가 무너지고 나서 막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전쟁이 계속 더 된 거잖아요. 뭐 수니파 무슨 뭐 알카이다 그 알카이다가 또 아이시스로 발전을 해. 그래서 이라크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져서 미국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란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그냥 확 도와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행동으로 나오겠죠. 각 국가에서 각 지도자별로.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하니까 결국은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까지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쉘터에 숨는다고 숨었는데도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이란의 공격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이 참 알 수 없는 일이 돼가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해요. 첫 번째 세계 무대예요. 원래는 관세 문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게 이슈가 되려고 했거든요. 물론 하겠죠. 원래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다 거의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그 기세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일본의 총리는요. 이스라엘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극도로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지 말라 했다가 그 후에는 잘했어. 미국 무기 성능도 엄청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딱 반대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할까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데 엄청 바빴을 거예요. 물론 뭐 G7이 아니니까 업저버 자격으로 가는 것이지만 초대받은 국가들이잖아요. 힘이 있는 국가들을 또 초대를 한 거죠.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비행기 탔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참모진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도 빡빡한 뉴스들로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게다 대고 한 몇 분은 좀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인터뷰한 군인 진심인지 묻고 싶네요. 글쎄요. 인터뷰한 군인 진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인들은 또 뭐 많은 뉴스를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 좋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해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더 많은 분들은 본인의 생일이라 했는데 별로 기분 나쁘게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했다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저는 하나 조금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구태여, 생일이라서 그랬겠네요. 구태여, 저기 단상 위에 있는데 본인이 연설하기 직전에 이렇게 내려오라고 해서 그 카메라 자체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더 앞에 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서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걸 불러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기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